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3월 12일이고요. 오전 6시 1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움직임은 뭐 38,000에서 39,000 요 정도 사이, 뭐 대략 4만 전후로 움직이는 횡보 구간 중에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13,000을 좀 두고 굉장히 좀 싸우는 움직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13,000이 깨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런 선 내에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횡보를 중이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4만 기점으로 해가지고 위아래로 뭐 한 10% 20%씩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좀 길게 횡보장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좀 파동이 조금씩 작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 끝에서 어떤 움직임이 보일지, 말했던 이제 금리 인상과 시기에 금리 인상의 시기와 맞물려서 이 끝에서 뭐 3월 뭐 셋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요 정도 사이에서 방향성이 어디로 나올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주말을 또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주말에는 또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죠. 변동성이라기보다는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고, 거래량이 아무래도 없다 보니까 이제 자금이 조금만 돈들이 막 조금만 올라와도 들어와도 위든 아래로도 움직일 수 있는 변동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장세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두시고요. 근데 보면 최근에 이제 주말에는 계속 이제 거래량도 줄고 변동성도 많이 주는 좀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오늘은 뭐 별 내용, 큰 내용 다룰 거 없고요. 오늘 이번 주에 우리 좀 열심히 공부 많이 했잖아요, 아닌가? 그래가지고 오늘은 조금 그냥 이지하게, 위에 탭들이 하나도 없고요. 탭들이 없고 이제 그냥 코인 마켓 캡으로 간단하게 개별 알트코인들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거 가끔 하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좀 보면서 순위 변동도 보고, 왜 이런 코인들이 좀 위로 올라왔고, 저런 코인들은 왜 좀 내려갔고, 그리고 새롭게 보이는 코인들은 뭐고, 조금 이렇게 공통적으로 많이 상승을 보였었던 코인들이 어떤 것들인지 좀 정리하는, 뭔가 말은 거창했는데 뭔가 실제로는 별건 없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단기, 중장기, 장기, 중기, 단기 모든 관점에서 지금 타이밍에서는요, 비트코인이 최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매수를 올매수를 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은, 계속해서 지금 횡보장이고 하락장이 만약에 이제 열릴지 아닐지 모르지만 이제 그런 상황이 온다면 비트코인 위주로 좀 많이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더리움도 좋습니다만은 저는 좀 이더파는 아닙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더파는 아니고 비트코인과 이제 레이어 1, 레이어 2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뭐 이더리움도 물론 좋은 이제 코인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더를 선호하지는 않아서 조금, 하지만 이더 역시 좋습니다. 비트랑 이더 만약에 두 개 사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비트랑 이더만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략적으로 비트랑 이제 좀 메이저 알트들을 좀 살 것 같은데, 테더 시총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테더 시총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는 거는, 테더는 어쨌든 현물 기반으로 시총이 이렇게 쌓이는 거 아시죠? 그래서 테더 시총이 올라간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현물 세계에서, 현실 세계에서의 어떤 그 돈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다,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좀 의미를 하겠죠. 물론 뭐 태도 자체의 시총만 놓고 보면 그래요. 근데 이제 전체 시총을 또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많이 하락한 경향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요 정도인 것 같은데요. 여기 볼까? 이렇게 이게 작년 5월 부처빔 전에 앞에가 2468, 단위가 2468이었죠. 그리고 쭉 내려갔다가 다시 11월 이때쯤에 이제 비트코인 선물 ETF 통과 이슈가 있고 나서 전고점이 또 됩니다. 전체 마켓캡 기준으로 여기가 2400 정도였다가 여기에서 거의 2900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1770 정도 되는 이제 코인 마켓캡 전체 이제 시총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서 차지하는 테더의 비중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는 아무래도 또 약세장 의 의미도 있겠죠. 왜냐면 하락장이 오면은 다 테더로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아무래도 좀 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런 코인들의 이제 점유율이 그러니까 점유율 측면에서요. 시총 말고 점유율 측면에서 이제 높아진다는 거는 이제 얘들을 팔아서 이걸 바꾸는 거니까 좀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뭐 리플은 여기 뭐 알박기를 한 것 같아요. 사실 뭐 위로 가지도 아래로 가지도 않고 리플 같은 경우는 한번 볼까요? 리플은 보시면은 볼륨이 바이낸스 이게 확실히 한국 사람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는 코인이긴 한 것 같네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에 보시면 업비트가 리스트업이 안 돼 있어요. 리스트업이 안 돼 있는데요. 이제 이게 만약에 거래량으로 업비트 24시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업비트가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바이낸스를 뛰어넘는 거래량을 아마 가지고 있을 것으로 아마 추정이 되는데요. 그 말은 고 이제 리플 코인이라는 이제 암호화폐 거래량 대부분이 이제 김치 업비트나 빗썸 위주에서 많이 거래가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업비트가 없어서 조금 이렇게 자료가 애매한데 바이낸스에서 11%, 12%고 이제 빗썸 업비트 합치면 아마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리플 같은 한국 사람들이 좀 한탕을 노리려고 뭔가 이렇게 접근하는 코인들은 저는 굳이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 관점으로. 물론 이제 뭐 단기적으로 만약에 나중에 SEC 이슈가 소송이 해결되고 뭔가 호재가 터질 것 같아. 그러면은 뭐 단기적으로 스윙 같은 건 해도 되지만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는 아직까지는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악플이 많이 달릴 것 같은데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분부 같은 경우는요. 저는 이제 좀 분부를 많이 좋아해요. 분부를 되게 좋아하는데 작년을 이제 4분기로 나눈다면요. 계절로 나눠본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눠본다면 이제 시총 상위 알트코인들이 거의 이제 그 담당을 했죠. 분부 같은 경우는 약간 작년 초부터 봄 정도, 초봄 정도 사이에 굉장히 많이 핫했던 거의 이제 봄의 코인이죠. 봄의 코인이었고 그다음에 여름에 이제 석가빔이 나오고 나서 여름부터 NFT 시장을 필두로 솔라나에 이제 미친 듯한 상승이 시작되죠. 사실 솔라나가 1, 2분기에도 굉장히 많이 상승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뭐 다른 코인들도 많이 올라서 그게 되게 좀 잘 안 보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바이낸스 보시면은 다른 애들보다 압도적으로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물론 하반기 퍼포먼스가 훨씬 컸기 때문에 이제 뭔가 여름의 솔라나 이런 느낌이 좀 붙고요. 근데 뭔가 되게 어울린다. 분부 같은 경우는 봄이고 솔라나 여름. 그리고 가을에는 이제 테라랑 아발란체가 엄청 달리죠. 솔라나의 그 힘을 이어받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름 붙여진 게 뭐 솔라나 발란체, 뭐 솔라나 박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고 이 세 가지 3대장의 핵심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큰 상승이 있었고 그 안에서의 이제 뎁들의 개발이라든지 뭐 재발견이라든지 뭐 관련 NFT, 뭐 P2E 메타버스부터 해가지고 엄청 이렇게 붐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가을은 이제 루나랑 아발란체의 이제 달이었죠. 그리고 이제 겨울로 갈수록 사실 사람들이 기대했던 건 폴카닷이었어요. 왜냐면 폴카닷이 굉장히 전부터 준비를 많이 했었고 막 뭐를 막 이렇게 여기저기 막 이렇게 하면서 투자도 되게 많이 받고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출시를 하려고 하는 그 타이밍이 11월부터 정확하게 11월 11일이죠. 빼빼로데이 때 기억나는 게 이제 그 전까지 쿠사마 테스트 체인에서 이제 파라체인 옥션을 하다가 이제 그걸 이제 폴카닷으로 옮겨오면서 크라우드론이랑 파라체인 그거 옥션을 이제 폴카닷에서 11월 11일부터 매주 진행을 한다라고 이제 오픈이 되면서 이제 폴카닷의 시대구나, 폴카닷의 상승이 있구나 라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실제로 폴카닷 한번 보시면요, 차트로 아마 증명이 될 겁니다. 차트로 보시면 여기죠. 11월 21일부터 굉장히 큰 11월 14일이었나? 그러면 이게 한 요 정도부터 이제 이게 굉장히 이슈가 있어가지고 딱 정확하게 11월 초에 정확하게 전고점을
찍습니다. 하지만 이제 11월 4일이었죠. 4일 맞죠? 비트코인 선물 ETF가 통과가 되면서 그때 같이 좀 붐업이 됐다가 좀 슬프게도 이제 비트코인이 딱 그때가 오히려 전고점 69,000원이었고 그 이후로는 쭉쭉쭉쭉 좀씩 내려가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폴카닥 같은 경우는 그때랑 좀 시기가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프로젝트별로 속도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 이제 일반 현물 이제 시장에서는 뭔가 실제 기업들은 되게 막 준비를 열심히 하고 막 오래 걸리고 해가지고 짠 내면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투기 자금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얘네가 뭐 프로젝트를 열심히 하건 말건 그 속도전을 따라오지 못하면 뭔가 좀 뒤처지는 느낌이 굉장히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표적으로 작년부터 좀 느껴졌었던 게 에이다랑 폴카닷 두 코인이죠, 사실. 코스모스도 좀 그 축에 속했었고요. 코스모스는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 조금 이제 이렇게 윤곽이 나왔었던 거고, 그래서 약간 요런 코인들이 굉장히 좀 속도전이 느린, 그러니까 그 속도가 뭐 TPS 이런 뭐 전송 속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 메타버스, 뭐 NFT, P2E, 뭐 이런 새로운 뭐 디파이라든지 이런 섹션들이 나올 때마다 뭔가 이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좀 뒤처지는 느낌이 많이 있었던 게 좀 굉장히 좀 코인 가격적으로도 좋지 않았었죠. 그래서 그와 반대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었던 게 바이낸스 코인, 테라, 솔라나, 아발란체 요 네 가지였죠. 그래서 굉장히 얘네들의 상승이 돋보였고 대조적으로 방금 그 친구들은 상승률이 좀 좋지 않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가격 그래프 보시면은 작년 초부터 뭐 작년 말까지 해가지고 쫙 그 1년 동안의 가격 그래프를 보시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시바이누라든지 도지 코인 같은 이제 뭐 밈코인들의 향연도 있었고요. 여기 말고도 뭐 솔라나 쪽에 뭐 사무헤드라든지 아니면 뭐 테라 쪽에 뭐 잠깐 번쩍했지만 뭐 도지권이었나요? 그런 밈코인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솔라나에 뭐 더 많았죠. 뭐 우프라든지 뭐 사무헤드 말고 뭐 있었냐? 우프, 사무헤드 뭐 이런 게 많이 있었죠. 그리고 뭐 시바이누 굉장히 파멸적인 상승을 보여줬었던 시바이누고요. 밈코인에서도 제가 확실히 배웠던 게 뭐냐면요. 진짜 이거 뼈저리게 느꼈는데 밈코인도 사실 이제 분기별로 상승이 달랐어요. 도지코인이 작년 상반기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거의 뭐 도지파더 느낌으로 힐링을 계속하면서 말도 안 되게 시총을 끌어올렸죠. 그러고 그때 당시에 제2의 도지가 뭐냐 막 이렇게 사람들이 찾았을 때 저도 기억나는 게 영상에서 시바이누랑 아키타이누랑 이런 민코인들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시총이 굉장히 낮았었는데 이제 그게 나중에 하반기에 돼서나야 이렇게 붐업이 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상승이 있었고 실제로 도지코인 시총도 역전을 했었죠. 지금은 뭐 이게 정확하게 표기가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바이누가 굉장히 시총이 높은 코인에 속합니다. 좀 말이 안 되긴 하죠. 이런 민코인들이 이렇게 높이 올라와 있는 게. 그래서 폴리곤 같은 이제 뭐 레이어 2 이제 프로젝트들도 많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뭐 폴리곤이나 뭐 이미터블 X 같은 경우도 코인리스트로 화려한 데뷔를 시작을 하죠. 크로노스 같은 경우도 이제 크립토닷컴이라는 거래소 토큰으로 처음에는 이제 초반에는 거코 타이틀을 달고 가다가 나중 가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크로노 시아로라는 이 체인 관련 체인을 개발을 하면서 좀 이렇게 시총의 상승이 많이 있었고요. 코스모스는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작년 말 거의 한 작년 10월, 11월 요때쯤부터 해가지고 생태계를 좀 본격적으로 확장 하는데 시동을 걸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좀 많이 올랐었던 좀 그런 코인이고요. 뭐 라이트코인이나 좀 이런 애매한 뭐 트론이라든지 이런 코인류는 이제 제가 더 이상 뭔가 말할 가치도 없는 비트코인 캐시라든지 뭐 이더리움 클래식도 좀 비슷한 포지션에 있다고 보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파이코인도 마찬가지. 비체인, 그러니까 중국 쪽 관련 코인은 일단 사장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중국 쪽 코인이 뭐예요? 그러니까 중국 쪽 코인이 어떻게 구분해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일단 보시면요, 중국 쪽 코인은 이제 뭐 빅서나 뭐 이게 뭐 네이버에 검색만 해봐도 나오겠지만은 중국 쪽 자금으로 되게 시작한 코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이 대표적으로 파일 코인. 그리고 보시면은 음, 거래량이 OKX라든지 아니면 뭐 후오비 같은 곳에서 볼륨이 굉장히 큰 얘들은 거의 중국발 자금으로 이렇게 융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일코인도 과거에 비트코인 캐시와 같은 좀 포지션, 그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우지한이가 중국 쪽에서 이제 채굴자들 해가지고 뭐 비트메인 해서 굉장히 좀 우위를 점하죠. 근데 이제 요게 파일코인 같은 경우도 초반에 그렇게 좀 세팅이 돼가지고 중국 쪽에서 굉장히 많은 좀 그런 해시파워를 가져가고 있었던 코인인데, 사실상 중국의 이제 규제, 굉장히 강력한 규제가 작년 4월이었나요? 그걸로 인해서 사실상 시총이 좀 맛이 갔죠. 비체인도 비슷한 실정이고요. 이와 별개로 이제 뭐 티어 2 정도, 그러니까 뭐 탑 티어가 뭐 솔라나, 뭐 루나 아발란체, 뭐 붐브, 뭐 폴리곤까지도 딱 쳐줍시다. 요 정도라고 보시면요. 이 티어 친구들이 뭐 니오 프로토콜이라든지 아니면 뭐 알고랜드라든지 뭐 엘론드 팬텀이라든지 뭐 뭐가 많이 없네요. 뭐 요런 하모니 정도, 요 정도인 친구들이었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많이 상승을 했었고요. 특히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제가 몇 가지 코인들은 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알고랜드라든지 뭐 ICP도 비슷하고요. ICP는 뭐 ICP도 비슷하고, 아니면 전에 코인리스트에서 IO 했었던 캐스퍼라는 코인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커브다오가 어딨죠? 커브다오도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다섯 가지인가요? 네 가지, 다섯 가지 코인들의 공통점은 이제 토크노믹스가 조금 좋지 못한 그런 느낌이 많이 있고, 이제 가격 그래프 보시면 초반 그 상장 펌핑 그 상승의 벽을 절대 넘지 못하는 코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다들 있는 코인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거랑 별개로 또 이제 뭐 마나라든지 뭐 샌드박스 같은 코인들의 상승도 많이 있었고요. 요게 지금 알았는데 샌드박스가 시총이 더 낮네요. 디센트럴보다. 디센트럴보다 낮고 샌드박스 있고요. 그리고 뭐 FTX 토큰도 굉장히 상승률이 좋았었는데 하반기 이제 들어오면서 레이어 1 친구들한테 좀 자리를 내준 느낌이죠. 상반기에 이제 분부랑 FTT가 굉장히 떡상을 엄청 하다가 좀 막힌 느낌이고요. 클레이튼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 3월에 거의 뭐 원화 기준으로 5,000원 정도 전고점을 찍고 그 이후로는 거의 뭐 스테이블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스테이블이라고 하기도 이제는 좀 애매한 게 지금 또 가격이 많이 내려왔고요. 최근 이제 클레이튼 민팅 NFT 불장에 힘입어서 좀 많이 사용이 됐었죠. 웨이브 같은 이런 친구들은 좀 개별 호재 관련한 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별개로 설명을 드렸었고, 엑시도 저는 이제 엑시 이런 친구들은 이제는 투자하기가 애매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코인의 생애주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그러니까 한창일 때가 있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절대 한창일 때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 몸이 뭔가 뭐 근력이라든지 뭔가 지능이라든지 뭔가 어떤 여러 가지 신체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게 안 되는 그런 것들처럼 이런 코인도 생애 주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생애 주기가 굉장히 길어서 혹은 뭔가 계속 뭔가 그 젊음의 생명수를 하면 이제 뭐 계속 들어오는 돈이겠죠. 비트코인 같은. 그럼 뭔가 전 세계에서 이제 주목을 받고 들어오는 그런 돈들의
어떤 펌핑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 쭉 올랐다가 이제 여기에서 꺾이기 시작하면요, 이제 공급량은 계속 늘지, 시장은 계속 안 좋아지지, 여기에 이 시체들이 계속 벽이 생기지, 이거 어떻게 다시 뚫을 거냐, 약간 요런 느낌이고요. 특히 이게 디파이 곡괭이 코인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엑시가 곡괭이 코인이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디파이 곡괭이 코인이 이제 그거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이제 표본이고요. 이런 좀 P2E 관련 게임들도 어느 정도 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엑시 같은 토큰은 좀 이제 아마 다시는 사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뭐 테조스 같은 경우는요, 요거는 절대 투자 비추 코인입니다. 가격 그래프 보시면은 답이 나오고요. 이 전고점이 이 전저점에 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얼마 되지도 않고 실제로 테조스가 이제 야심차게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ICO 모금액이 거의 넘사벽이어가지고 엄청 기대주였거든요, 테조스가. 근데 뭔가 좀 범용성이 떨어지나 봐요. 그런 개발자들한테 뭔가 접근성이 되게 떨어지는 좀 그런 플랫폼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거의 실사용처도 없고 실제로 테조스 기반으로 뭔가 뎁들이 나오지도 않고요. 그래서 좀 애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어떤 코인이 있다면 그 코인이 어떤 프로젝트의 이제 로드맵으로서의 이제 가치를 해 나갈 수 있나, 혹은 잘 하고 있나, 이제 뭔가 그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투자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헬리움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 아위브 같은 좀 비슷한 토큰이죠. 그래서 헬륨 같은 경우도 하스파 채굴기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채굴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토큰이고요. 요게 해외에서 한 530불? 그래서 한 6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트캐시 같은 이제 좀 프라이버시 코인은 저는 선호하진 않아서 규제 이슈 때문에 좀 장투로 접근하기는 애매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오르는 거는 전쟁 이슈로 인해서 지금 프라이버시 코인이 조금 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좀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아이오타, 예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아이오타 기반으로 후속 프로젝트가 어셈블리라는 프로젝트가 나오죠. 나중에 나오게 되면 한번 공부를 또 해보도록 하고, 코스모스 같은 경우도 이제 테스트 체인으로 폴카닷으로 치면 쿠사마 같은 토큰이 나오는데 이제 그게 세이건이라는 이제 프로젝트로 추후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좀 굿코인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새롭게 발맞추어서 출시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죠. 최근에 이제 뭐 코스모스에서는 이제 뭐 에브모스 같은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렸었고, 그리고 뭐 플로우는 그 작년에 코인리스트에서 물량이 좀 많이 풀리고 락업 해제가 되고 나서 좀 마탱이가 간 케이스죠. 이오스는 뭐 말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르체인, 이거 토르체인 같은 경우도 나름 좋은 코인이라고 보는데 뭐 투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약간 3티어 느낌이죠. 스택스 같은 경우도 약간 좀 3티어 느낌이고요. 스택스는 지금 많이 오르긴 했네요. 요게 지금 2달러 위로 좀 많이 벽이 있어가지고 메이커, 팬케이크, 아베 요런 친구들은 작년 1분기에 굉장히 많이 핫했던 디파이 관련 프로젝트죠. 더그래프도 요것도 ICO 대비 엄청 많이 올랐던 코인이고, 갈라가 작년 퍼포먼스 되게 좋았죠. 갈라가 이제 P2E라는 테마가 이렇게 들어오고 나서 갈라라는 코인이 이제 굉장히 많이 상승이 있었고, 실제로 갈라 프로젝트, 제가 최근에 이제 갈라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좀 많이 과외를 받았습니다. 제가 갈라 프로젝트에 좀 지식이 없었는데 갈라 교수님 한 분 계신데 그분한테 이제 좀 많은 그 지식을 좀 전수를 받았고요. 그래서 좀 생태계를 좀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좀 이해도가 없었는데, 그래서 갈라 뭔가 나중에
나중에 P2에 붐이 온다면 갈라 정도는 좀 다시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모니 있고요. 하모니 같은 경우는 티어 한 2티어? 3티어 정도 되는 이제 코인이고, 쿠코인도 작년 퍼포먼스 굉장히 좋았습니다. 상승률 장난 아니고요. 네오 막 갔고요. 그리고 뭐 호비 토큰도 사실 중국 규제 때문에 좀 맛이 갔죠. 카데나가 좀 오늘 바이낸스 상장을 했었죠. 오늘 발표가 났었는데, 이거 오늘 내용 너무 기나? 26분. 카데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되게 특이했던 게 작년 상승장 때 많이 상승이 없다가 갑자기 연말 이후로 좀 많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죠? 지금 이게 연말부터가 여기죠. 10월부터인데 여기 10월 제끼고 보면요. 조금 제끼고 봐도 꽤 많이 올랐네요. 하여튼 여기가 다른 이 정도 시청되는 코인들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 않았었다가 이렇게 올랐었는데, 이렇게 오른 이유가 되게 재밌죠.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솔라나가 굉장히 핫해서 제2의 솔라나, 넥스트 솔라나가 뭐냐, 야 솔라나 같은 코인 또 없나? 우리가 분명히 솔라나 같은 코인을 모르고 있는 거야,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거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찾았었던 게 카데나였죠. 카데나 쿠코인이라는 약간 좀 변방 거래소에서 조용히 숨죽이고 살고 있었던 코인인데, 이제 마침 또 출신을 확인을 해보니 너 코인리스트 출신이었구나. 우리 솔라나랑 좀 비슷하다. 요런 색깔도 좀 비슷하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선동을 하면서 많이 샀었죠. 저렇게 좀 오르는 거는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거 좋죠. 칠리즈 있고요. 뭐 엔진 있고, 그래서 아마 아위브도 이제 솔라나가 엄청 오를 때 같이 엄청 올랐었던 토큰입니다. 그리고 뭐 앵커는 최근에 엄청 많이 올랐었죠. 너무 많다. 코인이 끝도 없네. 계속 나오네. nem도 옛날에 17년 막 요때는 되게 막 시총 10위 안에서 놀면서 좀 유망받던 프로젝트였는데 많이 나락을 갔죠. 나락 갔다기보다 밀렸죠, 많이. 로즈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좀 많이 상승을 했었던 코인이고, 시크릿 요즘 최근 코스모스 쪽 붐업이 되면서 좀 올랐던 코인입니다. 그리고 뭐 보라라든지 뭐 위믹스라든지 이런, 또 뭐가 있죠? 그거 2개. 그리고 최근에 네오핀 있고, 그리고 뭐 C2X라든지 MBX 이런 토큰들, 김치 프로젝트 코인, 이거 김치 P2E 좀 챙기시고요. 네오핀 저번에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가 올려드렸었는데, 네오핀 토큰 그거 어플에서 수령 가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가족들한테 뿌려가지고 많이 모아두실 수 있을 만큼 모아두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개당 한 25,000원 정도 했었으니까 꽤 짭짤하게 수익이 났죠. 나중에 이런 것들은 진짜 거의 꽁돈으로 좀 이렇게 뽀찌로 챙겨주는 거니까 그런 거 꼭 챙기시고요. 그리고 미나, 좀 애증의 미나인데요. 미나 같은 경우도 조금 아쉽죠.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아쉽습니다. 그래서 미나 같은 경우도 이제 추후에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에 빛을 발하지 못한, 근데 아까 말했던 어떤 그 코인의 생애 주기에 있어서 뭔가 정점을 찍지 못한 코인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음 사이클 때 좀 좋은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대표적으로 미나라든지 아니면 몇 가지가 있죠. 아까 봤었던 친구들 중에서. 그래서 정말로 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와이언 파이낸스는 이제 뭐 사실상 좀 이렇게 좀 마탱이가 같죠. 팬텀이랑 같이 최근에 다뤘었던 그 안드레 이슈 때문에. 그리고 스와이프 있네요. 스와이프 개인적으로 좀 응원하는 코인입니다. 그리고 앵커 있고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 이제 이것도 확실히 이제 좀 단기 호재로 올랐었던, 최근 뭐 윤석열 이슈 올랐었던 코인이라서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항상 이렇게 급등에는, 그리고 이제 특정 어떤 호재거리 그런 이슈에는 단기 대응을 하셔서 꼭
익절을 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해보도록 할 거고, 이제 지금 좀 다루지 못했는데 제가 최근에 좀 언급드렸었던 시총이 낮으면서 좀 괜찮은 코인들도 좀 단기적으로 지금은 대응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수익 나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익절하는 좀 그런 습관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진짜 막말로 지금 이거 알아두셔야 되는 게, 진짜 지금 좀 이렇게 운 좋게 뭐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애들 뭐야, 앵커라든지 뭐 루나라든지 아니면 뭐 좀 시총 낮은 애들 중에 뭐 테라월드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팬텀은 좀 논외죠. 아니 뭐가 있지? 하여튼 좀 최근에 반등장 때 좀 좋았었던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로 수익을 지금 많이 먹어봤자, 솔직히 많이 먹어봤자, 아무리 막 뭐 최대치로 옮겨 다니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해봤자 10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10배 너무 큰가? 5배도 안 되거든요, 솔직히. 앵커는 좀 저점에 샀으면 5배 정도 갔겠다. 근데 이제 그걸 다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그 상승이 리스크 있는 거 치고 5배도 안 되거든요. 물론 500%는 굉장히 큰 수치이긴 합니다만은, 상승장 때는 진짜 분위기 좋은 좋은 사이클이 왔을 때 상승장 때는 500% 뭐야, 500% 1000%도 그냥 가는 그런 시장에 좀 과감하게 투자하시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그냥 200%만 가도 어이 넙죽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시드 세이브하는 느낌으로 그 10배, 그러니까 경험치 부스트 지금 한 2배 3배 이거보다 경험치 부스트 10배 20배짜리를 노려서 그때를 준비하자는 거죠. 지금 괜히 이제 2배 3배 때 사냥터 가가지고 죽는 그런 것보다는 20배 30배 요때 이제 좀 힘을 모아서 가자, 이런 의견입니다. 의미입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영상이 좀 많이 길어서 배속으로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안녕.